네, 안녕하세요. 백설이 군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투자자 입장에서 홍콩 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킬리만은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있고 홍콩 시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의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은 단 1%도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헥시트라는 이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홍콩이라는 단어하고 출구라는 의미의 엑시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고요. 자, 해외 투자 자금이 홍콩을 이탈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홍콩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을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홍콩 섬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홍콩 섬 같은 경우는 중국과 영국의 제1차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1841년에 영국령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난징 조약이었고 중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양도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구룡 반도고요. 구룡 반도 같은 경우는 제2차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1860년에 영국령이 됩니다. 이게 바로 베이징 조약이었고 이때도 중국으로부터永속적으로 양도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신계 지역이 됩니다. 신계 지역은 1898년에 99년 동안 임대를 하는 형태로 영국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홍콩 섬하고 구룡 반도 같은 경우는 영국에 영구히 귀속되는 걸로 되는 거고 신계 지역 같은 경우는 99년 동안 임대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1997년에 신계 지역이 반환이 되면서 나머지 2개의 지역도 함께 중국에 반환이 되었습니다. 자, 1984년도에 영국과 중국이 홍콩 반환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 반환 협정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 반환 후에도 50년간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라. 그래서 한 나라에 2개의 체제를 포함을 하겠다는 일국 양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공산당 일당 체제가 유지되는 거고 홍콩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체제가 보장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달러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경제적 독립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선거를 보장을 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였습니다. 투표 인단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간접 선거였어요. 그리고 이 간접 선거마저도 2017년 반환 20주년에 가서 직접 선거로 바꿔주겠다. 하지만은 2014년 8월 31일 날 이게 없었던 일로 그냥 파기를 해버렸죠. 그리고 홍콩의 최고법은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이라는 게 홍콩 최고법입니다. 즉 중국 본토에 있는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홍콩 반환 협정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28일에 와서 며칠 전에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이 중국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 초안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이나 국가 분열, 국가 정권을 전복하는 행위, 그리고 테러리즘에 대한 금지와 처벌을 하겠다. 아주 당연해 보이는 이런 법이 통과를 한 거죠. 하지만 이 안에 숨어있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홍콩의 정보기관을 세워서 반중국 행위를 막겠다는 거고, 그리고 법을 바꿔서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카오 같은 경우는 2009년에 국가보안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반중국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때릴 수가 있다. 즉, 시위 단순 참여자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다, 시위에 참가해서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언제든지 중국 본토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홍콩 법 안에서 규제를 받던 것 자체가 이제 중국 본토로 끌려가서 중국 법에 의해서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초안만 통과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정이 되면은 이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홍콩 기본법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관찰해야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헥시트라는 이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홍콩하고 엑시트, 그러니까 홍콩에서 탈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6월에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에 홍콩 부자와 외국인들이 약 50조 원에 해당하는 예금을 홍콩에서 인출을 해서 해외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한 해 예산이 한 5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500조 원 정도 되는 것의 한 10분의 1 정도가 해외로 벌써 인출이 됐고요. 그리고 홍콩 최고 부자 리카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의 절반 정도 되는 17조 원 정도를 벌써 해외로 유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자본이 이탈을 하고 인력이 홍콩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은 계속적으로 파산을 할 거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할 겁니다. 현재 홍콩의 아파트 가격은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누가 지금 아파트를 홍콩에다 살려고 들까요?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자, 그리고 달러 사재기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환전소가 북새통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홍콩에서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엑소더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을 전부 다 데리고 이집트를 전부 다 탈출하는 그 사건을 일컫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전부 다 투매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하튼 홍콩에서 현재 사람과 자본들이 빠져나오려고 한다. 자, 이게 팩트겠죠. 자, 여기서 문제는 달러로 바꾸는데, 홍콩 달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달러로 바꾸는데 이 돈이 충분히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홍콩 사람들이 다 찾아간다고 하면은 그 달러가 충분히 있을까요, 과연? 뱅크런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물론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에 현재 패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본이제를 이야기할 때 금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양만큼 달러를 찍어서 시장에 푸는 것 자체를 근본이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에 딱 본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자체를 은행에다 집어넣으면은 그만큼의 홍콩 달러를 환율에 맞게끔 이렇게 홍콩 달러를 발행을 한다, 그런 체계로 가지만은 과연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 시민과 기업들의 탈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홍콩에서 빠져나가면은 홍콩의 인력 유출도 불가피해집니다. 지난해 홍콩 반대 시위 때 홍콩인들의 해외 이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홍콩의 부호들 100여 명이 아일랜드로 투자 이민을 벌써 신청을 했고요. 대만 이민 신청은 지난해 1월부터 7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늘었습니다. 인력과 함께 자본 유출 역시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게 되면은 홍콩의 달러 페그제도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달러 페그제란 건 뭐냐면은 1달러가 7.75달러에서 7.85달러 이내에서만 움직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홍콩 달러에 대한 환율입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 홍콩 달러는 이게 페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 환율제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어서지를 않아요. 지금 차트상 이게 커 보이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니에요. 거의 변경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환율 자체가 올라가고 싶어도 페그제 때문에 이 범위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떨어지고 싶어도 이 범위를 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 자, 고정 환율제이기 때문에 이론상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홍콩은 이 고정 환율제 자체가 굉장히 잘 지켜졌던 나라인 거고요. 그런데 환전소에서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홍콩 달러나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려 하는 모습들이 목격이 됐다.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 전쟁에 대한 지금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안화를 평가절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인민은행 쪽에서는 위안화를 평가절하시키고 있는 거고, 대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안화 자체는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홍콩 입장에서는 홍콩 달러의 가치가 언제 급속도로 떨어지게 될지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금본위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은행에다가 금을 보관한 그 양만큼 달러를 찍어서 내보냈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달러 본위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달러가 들어온 양만큼 홍콩 달러를 시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은행에서는 충분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에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이 달러를 내줄까요? 지금까지의 홍콩이라면은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의 달러 패깅을 잘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지만은 앞으로도 이게 홍콩일 거냐고요. 이 은행들이 앞으로도 과거의 홍콩일 거냐고요. 중국이 개입을 하는 은행들 아닐까요? 이제 앞으로는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은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정 환율제입니다. 그리고 달러에 페그가 되어 있는 거고요. 고정 환율제라는 것은 정부가 특정 화폐의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 고정하고 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도록 한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금의 가치와 화폐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금본위제처럼 달러와 화폐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달러 페그제도 고정 환율제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홍콩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달러와 페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1달러는 홍콩 7.8달러의 규칙에 맞게 화폐를 발행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환율은 사실 물리적으로 절대 고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홍콩의 경우는 수시로 변하는 미국 달러, 홍콩 달러 사이의 환율 변동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화폐의 발행량을 수시로 조절하고 외환을 사고 파는 등의 조절 행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뒤에서 엄청나게 노를 젓고 있는 셈입니다. 자, 홍콩이란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배에 있어서 이 환율에 있어서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웬만한 파도가 치더라도 지금까지도 균형을 잘 맞췄어요. 근데 파도가 너무 세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부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탈출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더 이상 노를 저을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자, 홍콩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은행 가서 본인들의 홍콩 달러나 위안을 가지고 전부 다 달러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은 한계치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한계치에 도달하는 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금융권이나 정부에서는, 홍콩 정부나 중국 정부에서는 더 이상 교환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은행에서 교환을 안 해준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어떤 일이 생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은행 가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화폐의 가치는 아예 떨어져 버리는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페그제의 장점 자체는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외국의 자본 유출입이 원활한 게 장점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국가가 환율 통제에 실패할 경우에 큰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페그제한 국가들은 국제 환투기 세력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제 환투기 세력은 엄청난 자본으로 페그제 시장을 흔들면서, 즉 환율을 변동시키면서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더 이상 환율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홍콩 내부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홍콩 내부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위험 요소인 거고, 외부에 의해서 이 환율 자체가 급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환투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조지 소로스가 있습니다. 자, 조지 소로스가 한때 영란은행과, 그러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과 반대 스탠스를 취합니다. 바로 파운드화를 공매도 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자본력이 많이 악화된 영국 정부는 환투기 세력으로부터 환율 방어에 실패하게 되는 거고, 이후 환투기 세력들은 천문학적인 환차익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갑론을박이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나, 그러니까 IMF,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금융위기 자체가 소로스의 영향에 분명히 있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갑론을박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하튼.
자, 다시 홍콩 사태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달에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가 쪽에서 홍콩 달러 하락에 베팅을 했다. 패그제가 무너진다에 베팅을 한 겁니다. 월가의 옵션 트레이딩들의 홍콩 달러 하락에 베팅을 하였습니다. 정치적 리스크와 사회적 소요가 홍콩 경제를 이미 강타했고 최악의 경우 홍콩 달러의 미 달러 패그제가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당 7.84 홍콩 달러 선에서 등락하는 환율이 7.90 홍콩 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풋옵션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자, 금융 상품들 보면은 오른다에 베팅하고 떨어진다에 베팅하고 이런 도박판입니다. 도박판인데 이 큰 도박판을 큰 손들이 여기에다가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큰 손들이 움직이면 작은 손들이 전부 다 쫓아옵니다. 옛날 소로스가 그랬듯이. 아직까지 홍콩 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 자체가 많이 없지만은 이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위기들이 자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분명히 많이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그 공포심을 어마어마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려는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몰리는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환전소 곳곳에서 달러가 바닥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달러 수요가 10배가 늘어났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꾸려고 합니다. 바꿔질 달러가 더 이상 없어서 6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달러가 바닥나자 영국 파운드, 유럽 유로, 호주 달러, 대만 달러로 바꾸는 홍콩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급증할 거라는 거예요. 급증. 공포가 오기 시작하면은 은행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사람들마저도 은행에 쫓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뱅크런이 일어난다. 현재는 미국 달러가 하루쯤 없는 거고 그 없는 환전소가 한 개, 두 개 없는 거지만은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죠. 더 이상 바꿔줄 달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환율에 대한 균형도 깨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달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화폐로라도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마저도 은행에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왜? 뱅크런 날라고 하면 막아야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창구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작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람은 분명히 불었는데 태풍이 일지는 않았어요. 즉 비트코인의 대상승장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각 국가 통화별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당연히 달러겠죠. 80%가 미국 달러로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화가 13% 정도 해당됩니다. 일본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폐가 거의 7.52%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로화가 세 번째로 많고 그리고 원화가 네 번째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홍콩 달러는 어디쯤 있을까요? 자, 홍콩 달러는 한 25위 정도 있네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작죠. 그래서 엑소더스 현상이 좀 세게 나오고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달러로 교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 비중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작년에 민주화 운동 시기에도 어느 정도 비중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전체 상승장을 가져올 만큼의 트리거는 전혀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상승이 왔었던 시기에 브라질의 한 거래소에서 굉장히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보름 이상 이렇게 치고 올라간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체적인 상승장의 트리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홍콩도 작년부터 그것을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홍콩하고 대만 쪽에 일어날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엑소더스가 일어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모르겠어요. 더 상황들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코인의 커다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트리거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의 큰 관찰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의하면은 홍콩 달러에 의해서 패깅되어 있는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홍콩 주민 31만 명에게 영국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국 내 중국인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는 중국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홍콩 내에 있는 1조 6천억 원 건물의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지금 매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업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개인들이 이거 보면서 불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시도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미국이 홍콩 내 자산을 처분하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홍콩에 있는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뭐 어찌됐든 비트코인 투자자 관찰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홍콩에서 자본 이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본 이탈에 있어서 제한이 생기기 시작한다. 자유롭게 자본을 이탈할 수 없다. 자유롭게 달러로 교환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새로운 탈출 통로를 찾을 텐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은 2019년 비트코인 가격 상승할 때 제가 브라질 물가 상승과 브라질 하나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부터 해서 홍콩에 대한 관찰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비트코인 거래량을 그다지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람이 불 때 태풍을 동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찰 포인트로 홍콩 사태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홍콩 시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응원합니다. 단지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찰 포인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